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기방송 시간입니다. 어제 또 미국이 올라줬습니다. 시황 한번 보겠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코어웨이브 MAT 점검 한번 해보겠고,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가 지금 엔비디아의 그 적정 가격을 지금 가격보다 한 40% 위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월스트리트가 평가하는 엔비디아의 진정한 실력은 어떤 것인지 한번 바라보겠고요. 그 다음에 예고로는 지금 장 끝나고는 기본적 분석 손익계산서 파트 2가 미주알 고주알 섹션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헤드라인 보시겠습니다. 다우존스가 0.86% 올랐고요. S&P 500이 0.3%, 나스닥이 0.17%가 올랐습니다. 기술주가 잘 오르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얘기 나오면서 좀 휘청했죠.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일단 첫째 헤드라인 뉴스는 ADP 고용 쇼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4만 명이 플러스가 되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3만 2천 명이 감소하면서 발표가 나가지고 순식간으로 선물이 확 빠졌다가 다시 쭉 올라왔죠. 그래서 시장은 결과적으로는 고용이 안 좋다, 경기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금리 인하 할 거다 해서 시장은 더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고용지표 이렇게 쇼크가 나온 게 뭐 정부 셧다운과 불법 이민 단속이 원인이다 하고 얘기를 했고, 근데 JP모간에서는 26년도 고용 성장이 불안할 것이다 하고 또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리는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서 결국은 시장은 굉장히 배드 뉴스를 좋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장중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AI 판매 할당량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더 인포메이션이라는 잡지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소프트웨어 판매 목표치를 하향했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공식적으로는 아니다 하고 부인을 했지만,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때 이제 3% 넘게 급락했다가 2.5%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는 좀 실적적으로 확실한 뉴스들이 나와야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좀 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국면이지만 그래도 지금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현재 소형주와 금융주가 랠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어제 러셀 2000 지수는 2% 넘게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소형주들이 많이 올라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5.5% 올라서 1년 만에 최고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소형주는 왜 이렇게 오르느냐? 결국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의해서 소형주가 수혜를 보할 거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주에서는 뭐 웰스파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뱅커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26년도에는 소형주가 대형주를 아웃퍼폼할 전망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못했고 금년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금리 인하 되면서 좀 크게 올라갈 거다 하고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점은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쪽 위주로 투자를 해보려고 한번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폴마켓 보시겠습니다. 페드 디시전 어떻게 될 거냐 하면 12월 10일 날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지금 더 올라갔습니다. 95%로 올라가서 거의 확실시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까지는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아마 목요일 금요일 시장 탄탄하게 좀 받쳐줄 것 같고, 월화 되면은 좀 횡보 내지는 하락하다가 결국은 수요일 날 발표 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장이 방향을 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S&P 500 보시면은요, 역사적 고점 대비해서 5.8% 빠졌던 게 이제 8일 만에 거의 다 올렸습니다. 이제 다 근접해 왔고요. 3층 중간까지 안전하게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어제도 보면은 긴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아주 좋은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탄탄히 받쳐줬고요. S&P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3층 구도 안에서 있게 될 거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 중반 정도 되면은 이게 조금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역사적 고점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제 보면은 그로스 섹터 스몰 캡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졌습니다. 1.8% 정도 올라줬고, 이제 대형주들 조금 이제 들어오른 그런 모습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보면은 장 시작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려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형주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높게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림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죠. 저희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제도 또 긴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망치형 양봉을 만들어서 너무 좋은 그림이 나왔고요. 근데 거래가 조금 안 실려서 그렇지만은 그래도
흡족할 만한 그림입니다. 이것도 이제 3층 중간단에 올라왔고요. 고점 대비해서 15.5% 하락했던 게 8일 만에 바닥에서는 사실 15.7% 이렇게 올라왔고 이제 한 1% 정도 타겟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했던 거는 전부 다 툴툴 털쳐냈다 하고 볼 수 있고요. 단지 이제 거래가 좀 안 느는 게 답답합니다만 좀 거래 더 실리면서 좀 크게 좀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1.37%씩 지수가 올라준다는 거는 결국은 아주 여러 다양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엔비디아, AMD 이런 큰 주식들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랐다 그러면 여타 다른 주식들이 많이 올라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빅스 보시면 이제 드디어 피어권으로 접어들였고 빅스 지수 자체는 완전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보면은 항상 음봉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짝했다가 또 두들겨 맞고 그래서 안정을 굉장히 많이 찾았다 해서 이제는 금리 인하 시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리스크 온 시그널이 계속 나올 것 같다 하면 이제 조금 더 떨어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15%대 오면은 이제 완전히 리스크 온이 된 거다 하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어 2부. 어제 사실은 그저께죠. 많이 올랐다가 좀 두들겨 맞았는데 어제는 또 양봉을 크게 만들어줬습니다. 역망치형, 그 다음에 망치형 해가지고 끝까지 올려준 걸 보면은 너무 좋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더 실렸으면은 좀 더 믿을만한데 해서 이제 며칠 더 물량을 좀 소화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봉이 나온 거는 결국은 이것도 어떤 숏 커버링이 조금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더 팔 물량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85불을 빨리 탈환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 100불을 향해서 가는 그림을 봤으면 좋겠다 해서 금리 인하 전까지는 85불은 충분히 탈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점에서 57% 하락하고 있는데 8일 동안 22% 반등한 상황입니다. 이 고점까지는 25% 정도 반등했고 지금 조금 밀려 있는데 여기서 85불은 좀 빠른 시일 안에 갔으면 한다 하고 기대해 봅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저께 설명드렸던 AMAT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입니다. 어제도 1.24%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보면 처음에 갭상승으로 그러니까 보합으로 시작을 해서 좀 많이 물량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올라온 물량을 받아야죠. 근데 그 물량을 다 받아내고 초고가에 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밸류가 조금은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은 탄탄하게 오르고 있다. 그래서 어제는 엔비디아, AMD 이런 큰 종목들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도체 지수가 올라간 거는 다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가줘서 그렇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한 달 동안 32%가 올라왔습니다. 참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엔비디아죠. 고점 대비해서 20%는 빠졌지만 아직까지 크게는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6% 정도밖에 지금 못 올라온 상황이고요. 어제도 1.03% 이제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서서히 이제 팔 물량들은 거의 다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이제 벗어야 될 것은 뭐냐? 월스트리트는 엔비디아를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250불에 이제 적정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단지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엔비디아를 다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요즘 시장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엔비디아 이제 고점 아닌가? 빅테크들이 AI 훈련용 칩을 살 만큼이나 샀으니 이제 매출이 꺾이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죠. 하지만 그건 반쪽짜리 이야기입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게임의 법칙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시장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표준이 되고 있고 그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AI 훈련 시장만 바라볼 때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진짜 돈이 되는 시장, 바로 추론 시장을 봅니다. 오늘 저는 엔비디아의 수석 디렉터가 밝힌 독점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해서 왜 엔비디아의 전성기가 이제 막 시작됐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AI가 돈을 버는 과정을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훈련입니다. 마치 학생이 학교에서 국영수를 배우듯 AI가 세상의 방대한 지식을 학습해서 기초 모델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사후 훈련입니다. 의대생이 전문의 과정을 밟는 것처럼 특정 산업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주입하는 파인 튜닝 과정입니다. 그리고 3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죠. 바로 추론입니다. AI가 실제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고 그림을 그리며 가치를 창출해주는 단계, 즉 기업 입장에서 진짜 수익이 발생하는 단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시장의 중심축은 훈련에서 돈을 버는 추론으로 거대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추론도 다 같은 추론이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이 추론 과정을 쪼개서 분석을 합니다. 추론은 크게 두 가지 작업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프로필입니다. AI가 여러분이 입력한 긴 질문이나 PDF 파일 같은 문맥을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즉 방대한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받아 처리해야 해서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디코드입니다.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답변을 생성하는 단계죠. 이때는 한 단어씩 순차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연산 능력보다는 데이터를 빠르게 꺼내오는 메모리 속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투자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두 작업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담당하는 하드웨어도 당연히 달라야 효용성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가 준비한 신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차세대 루빈 칩입니다. 그리고 루빈 CPX라는 것도 있죠. 기존의 루빈 칩은 일반적인 AI 작업과 답변을 생성하는 디코드 과정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루빈 CPX라는 칩을 따로 내놓았습니다. 이건 오직 방대한 데이터를 이해하는 프로필 전용 칩입니다. 초거대 문맥 처리에 특화되어 있고요. 아주 긴 영상을 이해하거나 복잡한 수백만 줄의 코드를 분석할 때 투입이 됩니다. 작업 특성에 맞게 칩을 세분화해서 효율적으로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이것이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엔비디아만의 디테일한 전략인 것입니다. 혹자는 무해 법칙이 끝났으니 성능 향상도 이제 멈춘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법칙은 계속됩니다. 비결은 바로 공동설계입니다. 극한의 공동설계죠. 자, 보시면 GPU 만드는 게 아니라 CPU도 만들고 데이터 처리 장치인 DPU도 같이 만들고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인 NIC까지 만듭니다. 이 모든 부품을 마치 우리 몸의 장기처럼 하나의 유기체로 설계를 합니다. 그 결과 무엇일까요? 신제품 블랙웰은요, 호퍼 대비해서 10배의 성능이 향상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칩 하나만 바꿨다고 이런 성능 향상이 오질 않습니다. 거대한 시스템을 완전히 혁신을 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성능 향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 레벨 혁신이라고들 얘기를 하죠. 이제 시야를 넓혀 경제성을 따져보겠습니다. 젠슨 황은 데이터 센터를 AI 팩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공장은요, 원자재를 주면 제품이 생산돼서 나왔죠. AI 공장은 전기하고 데이터를 주면 지능 토큰으로 생성해서 나옵니다. 엔비디아 칩을 써서 추론이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재본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추론 비용이 줄어들어 AI 서비스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는 오히려 폭발하게 됩니다. 저도 요즘에 AI 써보면요, 토큰, 이제 돈 주고 토큰을 사잖아요. 그래서 AI를 쓰다 보면은 그 토큰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물어볼 것도 돈이 얼마 없어서 좀 덜 물어보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 비용이 싸져서 제가 마음대로 물어볼 수 있다? 그럼 훨씬 더 물어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매출이 줄어들 거란 걱정은 기우인 것입니다. 앞으로 컴퓨팅 파워는 점점 더 필요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 투자는 여전히 초기 단계입니다. 젠슨 황은 추론 수요가 향후 10억 배 증가할 거라고 예고를 하고 있고요. 텍스트를 넘어서 비디오, 로봇, 신약 개발까지 모든 분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제 훈련과 추론의 경계마저 소멸하고 있습니다.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추론하며 실시간으로 학습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생태계까지 완벽하게 장악한 기업. 최고의 투자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저는 엔비디아말로 이러한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초유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할 것이다. 단 과거의 성장했던 속도와는 좀 느려지겠죠. 하지만 성장은 하고 마켓은 리더한다 하는 것이 볼 때는 장기적인 뷰로 보면은 사실은 계속 빠질 때마다 차근차근 포지션을 늘려가는 게 정확한 정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는 이제 갔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엔비디아는 현재 가격보다 저기 40% 위의 가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이유 때문에 AI 마켓은, 산업은 엔비디아가 끌고 간다.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의 밸류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엔비디아 좀 차근차근 생각해 주시면 투자 기회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엔비디아 꼭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좀 물리신 분도 계실 텐데요, 꼭 쥐고 좀 더 빠질다 하면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사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꼭 다시 한번 저 고점은 뚫고 갈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엑스텐 모스 포트폴리오 운용 프로세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41% 마이너스 나고 있고요. 좀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보다는 2.94%, 지금 이 간격은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고요. 현재는 16종목 총 가지고 있고요. 그 맥10 종목하고 ETF는 한 주씩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샀다가 이제 주식 사면서 ETF들은 다 털어줬죠. 그래서 현재는 6종목이 플러스가 나 있고 4종목이 마이너스가 나 있는데요. 비트코인 물타기 들어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물타기 들어가 있고, 아마존 물타기 들어가 있고, 엔비디아 물타기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5%까지 근접했다가 다시 어제 확 밀려버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본전에 오면 전부 매도하려고 본전 가격에는 매도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7개까지 물타기가 됐다가 3종목은 원전 확보해서 지금 다 플러스 전환했고요. 그다음에 요 4종목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절대적으로 엑스텐 안전마진 전략을 써서 지금 룰대로 계속해서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 엑스텐 포트는요 현재 8.48% 좀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지수 대비해서는 7.68% 마이너스 나 있고요. 현재 22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35개 종목을 이제 완전히 다 판 것도 있고요. 이제 보유한 종목도 있는데 35종목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21개가 플러스를 내주고 있고 14개가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익 대비 평균 손익비는 1.77 됩니다. 프로핏 팩터, 즉 1.77 벌고 1 터졌다 하는 게 되겠고, 승률은 60%입니다. 그래서 승률이 저희가 한 70%까지 갔었다가 지금 다시 60%로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번 상승장에 좀 이 하락분이 많이 이제 커버가 돼서 좀 플러스로 돌고, 프로핏 팩터도 한 2 정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도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하시면서 이런 이제 상황도 좀 파악해 보시고 하면은, 저는 목표를 58% 이상 승률을 기대하고 있고, 프로핏 팩터는 1.5 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두고 운영을 하신다면, 이런 목표가 맞아들면은 자연스럽게 계좌는 플러스가 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워렌 버핏처럼 기업 읽기 이제 그 손익계산서 2부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꼭 들어보시고요. 굉장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